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 공방입니다. 오늘은 경제 공부하는 날인데요. 소소 경제 우리들의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워리 BFP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정보 주셔서 운전자 보험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아 네. 중요해서 오늘은 어떤 보험입니까? 오늘은 그 내보험 점검 두 번째 시간을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운전자 보험처럼 우리가 겨울철에 꼭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한 꼭. 보험이 있어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보험.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네. 건강과 관련된 보험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누가 꽂힌지 모르겠네요. 네. 오, 고마워. 저 남자분 또 나오셨네. 글쎄, 여기 냄새가 되게 좋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 좀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뭐야, 깜짝 놀랐잖아. 이거 봐.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안 아프겠어, 지금. 얘 뽑혔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머리. 이번엔 또 머리가. 왜 그래? 괜찮아? 좀 잡아. 괜찮아? 어디 아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남편이 왜 심심하진 그래? 않겠네요. 뭐야, 또 장난칠래? 뭐 어때? 재밌잖아. 놀랐잖아. 겨울엔 뇌혈관, 심혈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뇌혈관, 심혈관? 맞아요. 이게 겨울 되면 그 모든 것이 추워지니까 피부도 춥고 그래서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나 뇌에 있는 혈관이 다 줄어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뇌 심혈관 허혈이나 네네네. 뇌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 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 그리고 뇌 질환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 4위라고 네. 이제 조사가 좀 되었는데요. 네네. 특히 심뇌혈관 질환으로 그 인한 사망자 수가 그 늘어나는 그 계절이 바로 10월부터 1월에 그 사망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소경제 시간에는 혈관 질환 보험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네.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이 갑자기 협심증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이라서 남편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요. 가입한 보험에서 진단비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해요. 아이고. 너무 억울해서 알아봤더니 가입한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를 주셨었죠. 아이고. 근데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네네.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네요.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 사연에서 남편이 이제 보시면 협심증으로 우리가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 상담자 남편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 급성. 그다음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중대. 있었던 것이죠. 안중대한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심혈관 질환 진단비나 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이분께서 가입을 했다라면 보험금으로 아마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지만 아쉽게도 상담자가 가입한, 그러니까 상담자 남편분께서 가입한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가지는 협심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게 심혈관 보험은 무엇보다도 이 항목들 어떤 병까지 내가 다 커버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될 텐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신 모양이네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먼저 심혈관 질환의 이제 발병률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심증, 협심증 발병률이 약 7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빅맥,
부정맥, 그다음에 이제 심장 판막증 네. 이런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바로 급성심근경색이에요. 네. 이 급성심근경색은 발병률이 약 10% 정도. 그 다음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러니까 CI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네. 이렇게 이제 발병률이 지금 심장 질환에서는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장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중요한 그 급성이란 말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나머지 뭐 10%라면 90%는 일반적인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얘기인데 이 심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받으면 좋긴 할 텐데 이게 많이 보장을 받으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먼저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장을 먼저 범위를 알아보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심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는 우리가 가장 넓은 범위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일단 우리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CI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이 3개. 네. 그러니까 보장이 가장 심장 질환에서는 협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예요. 허혈, 네. 예.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보장이 6개인데요. 네. 급성 심근경색에서 보장하는 거를 같이 보장하면서 협심증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네. 네, 그래서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었으면 그래서 협심증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네네. 심혈관 질환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는 바로 심혈관 질환 진단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 요 항목인데요. 이 보장 항목은 우리가 말씀드린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안에 있는 보장을 모두 보장을 하면서 빅맥, 부정맥, 심부전증 등에서 총 16개에서 18개를 보장하기 때문에 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CI 보장이 있거든요. 네. 이 CI 보장은 크리티컬 인슈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일부를 선지급을 해주는 네. 상품이에요. 네네.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뭐 가슴에 흉통이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괴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발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보장 범위가 가장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이게 사실 같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뭘 커버를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비용이 좀 들어갈까요? 일단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만약에 발병 전에 만약에 우리가 심혈관 질환 진단비 2천,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수술비 2천 네. 이렇게 해서 총 4천만 원을 준비를 한다면 네. 월 보험료로 약 한 4만 원 정도 아, 내외면 충분해요. 아, 네. 그럼 기존 보험료로 계산해 보면 한 2, 3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예, 보험료라기보다는 보장이 더 중요한 그러게요. 부분들이기 아까- 때문에 네. 건강할 때 남편분의 경우에는 지금 그 발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보험 조정이 좀 네. 어려우시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은 건강할 때 사실 잘 조정을 해놔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건강 그러면 심장하고 뇌가 이제 가장 저긴데 그 다 커버하는데 한 4만 원밖에 안 든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 범위만 우리가 잘 챙긴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예, 충분한 우리가 보장을 네, 예,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상담자처럼 우리가 수십만 원에 월 수십만 원 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20년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도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네.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죠.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네네네. 무엇보다 보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꼭 우리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통상적으로 암보다 2배 이상 아, 그래요? 더 들어가요. 아, 많이 들어가는구나.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우리가 혹여라도 뇌 질환인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 그리고 진단받고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가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요. 편마비라든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오랜 시간 우리가 재활이라든가 맞아요. 재활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될 수도 잠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득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가정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좀 완치율이 높아서 네. 많은 분들께서 뭐 높은데도 불구하고 암에 대해서 준비는 잘하지만 이 2대 성인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2대 성인병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암이 무섭긴 하지만 1차적으로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나이가 더 들어가시면은 이 심장이나 뇌 혈관 계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되게 중요한 심혈관, 심뇌혈관 계통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보험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또 사연을 한번 네네. 한번 상담을 했었던 우리 사례자 사연을 한번 먼저 만나본 이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다행히 빠르게 회복 중이신데 수술 후 보험금을 청금했는데 가입보험이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어서 아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뇌질환 관련 모두 보장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저도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었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보험을 들긴 했지만 뇌출혈이라고 하는 항목만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안 된 모양인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사례자 경우에 아버님의 경우에 현재 그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입한 보험의 항목을 봤더니 뇌출혈로 되어 있었던 거죠. 출혈이라는 항목입니다. 네, 이번 상담자 또한 가입한 보장의 범위가 너무나 협소, 작아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못 받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만약에 이분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을 했었다라면 이분께서도 아마도 보험금을 최소 3천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네. 받을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아이고. 안타깝게도 뇌출혈 진단비는 뇌경색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의 항목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보험금을 아마 못 받게 된 사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좀 어렵죠. 이게 같은 뇌인데 뇌출혈, 뇌일혈, 뭐 뇌허혈, 네네. 뭐 뇌경색 그렇죠. 이게 다 구분이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다 보장 범위가 좀 다른 건가요? 일단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심혈관 질환 진단비처럼 발병률 순위를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발병률 순위로는 가장 높은 게 우리가 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졸중, 뇌경색, 그다음에 뇌출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뇌질환 진단비의 보장 범위도 이렇게 각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도 돈비민주님께서 그 뇌혈관 보험 어떤 항목들을 잘 챙겨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뇌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발병순,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장 범위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거는 그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처럼 CI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뇌졸중, 그다음에 뇌출혈. 뇌출혈. 그래서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뇌출혈 진단비는 우리가 뇌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때만 그러네요.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네. 진단비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장 범위는 3개인데 네. 이 뇌출혈 진단비에는 뇌경색이라든가 뇌혈관 이런 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하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가 바로 뇌졸중 진단비인데 뇌졸중, 네. 이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에 있는 거를 포함하면서 보장하면서 뇌경색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보장을 해요. 그래서 보장 항목이 총 6개. 6개.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보장, 제일 넓은 거겠죠. 네네네.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에 있는 보장을 모두 보장하면서 네. 달리 분리되지 않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장을 해요. 발병률이 높은. 네네네. 그래서 총 10개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 뇌출혈, 뇌경색 이런 부분들이 발병하고도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야 되고 그 장애율이 25% 초과가 돼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보장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네. 따져보시는 걸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우리 사례자분의 경우도 그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뇌와 심장은 가족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해주셨는데 아, 네네. 사실은 이게 뇌에 잘 안 남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중대한 뇌졸중, 뭐 뇌출혈 이러면 뭐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네네. 얘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보면은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 가장 흔하고 커버가 많이 되는 중요한 단어네요. 네네.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열심히 몰라가지고 막 돈만 열심히 내고 보험금을 못 받으면 집안에 좀 약간 더 우울해지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잘 준비를 하게 되면 보험 한 달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야 되나요? 아마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료가 네네네. 너무 비싸지 않을까? 예, 예. 만약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 네. 이렇게 해서 총 4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신다라면 네. 뭐 나이와 성별,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50세 여성 기준이고 우리가 25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네네. 한 달 보험료로 약 한 4만 원 내면 아,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 4만 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네, 뇌혈관 질환하고 그 심혈관 질환하고 아까 비슷한 항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든든하게 한다 하더라도 약 한 8만 원 정도면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뇌가 들어있는 그 보험의 약관이나 항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어떤 걸 꼭 또 챙겨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정보 하나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비는 평균적으로 1회 지급으로 네. 끝나요. 근데 우리 수술비는 매회 지급, 그러니까 회당 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준비를 하고 A라는 분은 B는 우리가 진단비 2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준비를 했을 때 네. 뇌혈관에 진단받고 수술을 했을 때 A라는 분은 2천만 원밖에 지급을 못 받죠. 근데 B라는 분은 총 네. 4천만 원을 받아요. 아, 네네. 그리고 재발했을 경우 A는 벌써 진단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네. 하지만 B는 진단비는 받을 수는 없겠으나 네. 수술비라는 항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하. 2천만 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비와 수술비를 잘 우리가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보장을 받는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떤 분은 똑같은 돈 내고 그냥 진단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수술비까지가 대부분은 이제 그 수술할 만큼 되면 진단비 플러스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안 하면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군요. 소소경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희 소소공방 문 닫을 시간인데요. 내일도 놀러와 주시고 다음 주도 또 좋은 소식 준비해 주실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식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워리 BAP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